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새 딸에서 엄마가 되고 또 그 엄마가 간병인이 되는 날이 옵니다. 정신없이 가게를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며 사는 동안 어느덧 어머니는 주름살이 깊어진 얼굴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집에서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을 땐 가게 손님도 안 챙기고 달려갔지요. 산더미 같은 병원비 걱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급하게 입원한 병실에서 어머니는 이틀을 제대로 못 알아보시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셨는데 그 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러셨어요. 순아, 나 네 덕에 산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꾹 눌렀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엄마 아직 필요해. 하지만 마음속 깊은 데서는 이미 어머니와 이별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즈음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아이들은 다 컸지만 제 곁에 가까이 머무는 법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군 제대 후 취업 준비를 한다며 친구 집에 얹혀 살았고 둘째는 학업에 바쁘다며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죠. 셋째는 핸드폰만 붙들고 집에 들어와도 말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밥을 차려놔도 손을 대는 날보다 남기는 날이 많아졌고 집안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저는 식탁 앞에 앉아 빈 밥그릇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켜낸 이 집이 어쩌면 이젠 나한텐 너무 넓은 건 아닐까. 어머니는 결국 1년을 병원에서 버티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선 먼 친척들도 찾아와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도 각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와주었지요. 그런데 문상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방 안에서 홀로 남은 듯한 느낌에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군요. 어머니가 남긴 이불더미, 약통, 손때 묻은 수건들. 그걸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저는 매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계실 땐 귀찮고 힘들기만 했던 간병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그 수고조차도 엄마와 나만의 마지막 시간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마치 어딘가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돌아갔지만 일에 몰두하던 마음도 조금씩 느슨해졌지요. 자식들은 모두 제 손을 떠났고 남편과는 여전히 대화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도 엄마, 나 지금 바빠 다음 주에 갈게요라는 말만 돌아왔고 기다리던 주말은 아무 일 없이 흘러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저의 생활에서 조금씩 멀어졌고 저는 그 빈자리를 반찬통에 찬밥 담듯 채워 넣으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설날이었어요. 새벽부터 떡국 끓이고 전 부치며 분주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문자 한 통도 없었죠. 저는 홀로 상을 차리고 혼자 앉아 떡국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윗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 그 모든 게 제게는 너무 멀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저녁이 되어서야 밖에 나갔다 왔다며 들어왔고 말없이 술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이젠 기대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나는 언제쯤 나를 챙길 수 있을까? 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어요. 그게 언제 쓴 건지도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게 무너져가는 느낌 속에서 오직 엄마로, 아내로만 살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던 거죠. 그 시절 제가 가장 외로웠던 건 누군가 옆에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는데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그 공기 속 침묵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지켜온 이 가족은 왜 나를 이렇게 홀로 남기나 하는 그런 서글픔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이른 아침 시장에서 나설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찬장에 반찬통을 정리하며 문득 봄내음이 스며든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더군요. 괜스레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잠시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목련이 피기 시작한 걸 보니 어느덧 봄이 깊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우편함에 조심스럽게 꽂힌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왼손 편지인가 싶어 꺼내보니 글씨가 익숙했어요. 둘째 아이였습니다. 자주 연락도 없고 늘 바쁘다던 그 애가 글씨를 꾹꾹 눌러 쓴 봉투 하나를 보내온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뜯지 못하고 마당에 놓인 작은 평상에 앉아 두 손으로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뛰고 손끝이 떨려서 말이죠. 그러다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많이 늦었죠. 사실 엄마한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요즘 따라 엄마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어릴 땐 몰랐어요. 엄마가 왜 항상 부엌에서만 있었는지, 왜 항상 제일 늦게 식탁에 앉았는지. 그런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엔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엄마, 사실 엄마가 제일 존경스러워요. 늘 강한 척하지만 누구보다 여린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엄마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짧은 문장 속에 아이의 진심이 오롯이 담겨 있었고 그걸 읽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가게 문을 조금 늦게 열었습니다. 마음이 벅차서 그대로 앉아 하늘만 바라봤지요. 목련꽃은 하얗게 피어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편지 한 장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봄을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야, 편지 잘 받았다. 아, 엄마 너무 오글거렸죠? 그 아이는 머쓱한 듯 웃었고 저는 그 웃음에 같이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통화했어요. 어릴 때 이야기, 장터에서 김치 싸던 일, 겨울밤에 장작 패던 이야기. 말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고 저는 오랜만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국물에 김치 한 조각을 얹어 밥을 먹었어요. 예전 같으면 조용히 밥만 먹던 아이들이었는데 이날은 왁자지껄하게 웃고 제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막내는 엄마 손 여전히 고생한 손이네 하며 제 손등을 쓰다듬었고 저는 그 말에 괜히 울컥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서랍에 조심히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조금 내가 외롭지 않았구나. 나 혼자 버틴 게 아니었구나. 자식들이 멀어진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들도 언제나 나를 보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지요. 그 편지는 지금도 제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 있습니다. 가끔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할 때 꺼내어 읽습니다. 편지 속 글씨 하나하나가 제게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느낌을 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느리지만 분명하게 서로를 향해 다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그렇게 다시 제 마음에도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매일같이 얼굴 보고 살던 사람인데 마음은 끝끝내 닿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남편과의 사이는 평생 그랬습니다. 젊을 땐 무심해서 미웠고 중년엔 무능해서 원망스러웠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는 그냥 서로를 포기한 채 살았던 것 같아요. 말은 해도 대화는 없었고 식탁에 마주 앉아도 눈은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같은 지붕 아래 사니 아프면 죽 끓여내주고
연탄 무거우면 대신 갈아주고 그런 식의 조용한 배려는 있었죠. 하지만 정이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은 언제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건 어느 비 오는 늦가을 오후였어요. 전날 저녁 평소처럼 동네 이장님이랑 소주 한잔 했다며 늦게 들어왔고 이튿날 아침엔 머리가 아프다며 방에서 나오질 않았죠. 처음엔 감기겠거니 했는데 오후쯤 들어가 보니 말이 어눌하고 한쪽 팔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뇌졸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던 사람이 눈앞에서 말없이 누워만 있는 그 모습이 믿기질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의식은 있지만 언어 중추에 문제가 있어 대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고 저는 침묵 속에서 그 사람을 돌봐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죽을 떠먹이고 밤새 간호하며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아플 권리도 없이 나를 또 힘들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눈빛에서 무언가 간절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말은 못해도 그 눈이 많은 걸 말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병실에서 그 사람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 당신한테 서운한 거 많았어. 살면서 당신이랑 말도 제대로 못하고 늘 혼자 싸운 기분이었어. 그러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조용한 고개 끄덕임 하나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치만 그래도 당신은 내 남편이었어. 아이들 아버지고 이 집의 가장이었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든 버텨온 건 당신 없이 불가능했을 거야. 그 말에 그는 눈을 질끈 감더군요. 그 순간 저는 평생 쌓아두었던 감정의 매듭이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움도 서운함도 그냥 사라져가는 생명 앞에서는 덧없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병원에 입원한 지 석 달 만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났지만 저는 그의 눈을 통해 마음을 들었기에 작별 인사를 제대로 나눈 기분이었어요. 장례식 날 아이들은 다 와주었고 동네 어르신들도 찾아와 그 양반도 세상 고생 참 많이 했지 하며 한마디씩 보태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인사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오랜만에 그 사람의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셔츠, 꿰매 입던 군용 양말, 담배 냄새 배인 수건들,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것들이었지만 그 안엔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그의 헌 가디건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평생 미운 마음으로만 살았는데 이제야 그리운 마음이 들더군요.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왜 이렇게 느린 걸까요? 그 사람 없이 맞는 첫 겨울은 유난히 춥게 느껴졌습니다. 연탄을 갈며 불을 지피는 손이 시렸고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이 없는 저녁은 한층 쓸쓸했지요. 그래도 저는 그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 없이도 아이들 없이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가끔은 꿈에서 그 사람을 봅니다. 말없이 앉아 담배를 피우며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 안에는 이제 원망도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이 살았다는 한 사람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눈빛이었어요.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남편이 떠나고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게 두렵고 막막했겠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절에 혼자라는 건 조금 달랐습니다. 마음이 시리긴 해도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었고 내 하루를 오롯이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그 즈음 시장에서 하던 반찬 가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제 손목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에 부치고 무거운 대야 하나도 들기 어려웠죠. 마지막 날 단골 손님 몇몇이 찾아와 이제 어쩌면 좋아요? 라며 아쉬워하셨는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죠. 평생 일했는데 이쯤에서 멈춰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30년을 붙잡고 살던 가게 문을 닫았을 땐 뭔가 큰 걸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쉽고 허전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지요. 그 뒤로는 마을회관에서 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춤을 추라, 노래를 부르라, 손뜨개를 하라.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재미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영순 씨 오늘 떡 잘 됐네. 영순 언니 노래 끝내주더라.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였어요. 오랫동안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 박서방 마누라로만 불리던 제게 박영순이라는 이름이 다시 돌아온 거였지요. 어느 봄날에는 마을회관에서 작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꽃이 만개한 강릉의 바닷가였는데 그 파란 바다를 처음 본 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어쩐지 모든 게 새로워 보였습니다. 바람, 햇살, 파도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영순아, 참 고생 많았다. 이젠 내 삶도 좀 살아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젠 나를 위해 살자. 누군가를 위해 울던 삶은 여기까지고 이제부턴 웃으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저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고 글씨를 배우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느리고 글씨는 엉성했지만 글자를 써내려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던지요. 그동안 말로는 꺼내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종이 위에 천천히 풀어놓다 보니 마음이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가끔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과거의 저를 만나보기도 했고요. 어릴 적 고무신 신고 흘길을 걸어가던 소녀, 공장에서 손가락이 피멍 들도록 일하던 소녀, 시어머니 눈치 보며 울던 젊은 며느리. 그 모두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더군요. 요즘 저는 가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작은 바느질 모임도 합니다. 손주들한테 줄 주머니를 만들기도 하고 시장에 팔아 쌀값이라도 보탭니다. 돈이 많아진 건 아니지만 마음은 훨씬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바쁘게 삽니다. 자주 찾아오지는 못하지만 명절이나 생일이면 어김없이 전화는 하죠.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얼굴이나 한번 보여줘. 그게 제일 큰 선물이야. 사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 애들이 제품을 떠나서도 잘 살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바라본 가족이란 건 그렇게 단순하고도 깊은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요즘 거울을 보며 자주 웃습니다. 수고했다, 영순아. 참 잘 살아냈다. 이렇게 스스로를 토닥여줍니다.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바로 박영순이라는 사람으로서요. 그렇게 살아낸 날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고 그 길 위에서 다시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마당에 작은 나무 그늘이 생기고 바람이 잔잔히 불던 날이었죠.
저는 평상에 앉아 감자를 까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오래된 가요 한 곡이 흘러나오더군요.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그 곡을 들으며 문득 많은 얼굴들이 스쳐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아이들, 그리고 말없이 떠난 그 사람까지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또 놓아보냈는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젊을 땐 몰랐어요. 사랑이란 건 뜨겁고 특별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지요. 설레고 끌리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야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살아보니 사랑은 말없이 밥을 짓고 남몰래 기저귀를 삶고 서운해도 참아주는 마음속에 있더군요. 겨울밤 연탄이 꺼질까봐 몇 번이고 일어나던 그 손길, 아이들 자는 얼굴 보며 이불 한 번 더 덮어주던 그 마음, 그렇게 조용히 묻혀있던 것들이 결국 사랑이었단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 사랑은 참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 무게에 짓눌려 울기도 많이 울었고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도 수도 없이 많았지요. 하지만 그 무게 덕분에 저는 끝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가난도, 병도, 외로움도 다 그 사랑의 무게 안에서 이겨낸 거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삶을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저를 붙잡아준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굳은 손마디, 모두 제가 살아온 흔적이죠. 젊을 땐 감추고 싶었지만 이젠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만큼 사랑하고 견디고 버텨낸 인생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때때로 물어요. 엄마, 그땐 어떻게 그렇게 다 해냈어? 저는 그냥 웃습니다. 그땐 해야 하니까 한 거지. 정말 그래요. 그 시절엔 선택이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고 하루를 넘기면 또 하루가 덮쳐왔죠. 그 속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떠올릴 틈조차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 모든 일이 결국 사랑이었단 걸 깨닫습니다. 희생도 분노도 참음도 결국 사랑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이제 제 삶도 어느덧 해가 기우는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힘이 빠지고 기억도 자꾸 잊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합니다. 이 삶, 후회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값졌다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엄마로, 아내로, 딸로 살아낸 시간이 저를 이만큼 키워줬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가끔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입니다. 다 잘 지나왔구나, 영순아. 참 잘했어.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나이가 되었고 사랑이라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일, 그게 바로 사랑이었더군요.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